안녕하세요. 전국의 의무소방원 수험생 여러분. 저는 국어 과목을 함께하게 된 김영지 선생님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본 수업에 앞서서 첫째, 앞으로 배울 국어가 어떤 과목이고 어떤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 가장 적은 시간 내에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공부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국어 공부할 때 빼놓으면 안 될 필수적인 3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우리가 앞으로 볼 국어 시험은 사지선다입니다. 선택지가 4개밖에 없습니다. 수능보다 훨씬 쉽죠. 그리고 객관식만으로 오직 2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럼 주관식이나 서술형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선택지가 4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사실상 여유롭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어 시험은 크게 나눠보면 4가지 영역. 첫째, 문학, 작문, 문법, 어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영역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이 C사이트는 작게는 대단원 7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크게 14강입니다. 필수적인 개념 정리 10권과 이걸 바탕으로 필수적인 예제 적용해보는 적용 4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은 7개, 이렇게 됩니다. 1장은 문학론입니다. 이 문학론은 시, 소설, 희곡과 같은 문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그리고 각 갈래별 특징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법도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문장 작법, 즉 글쓰기죠. 처음 글 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글을 완성하고 고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바른 국어 생활은 이 장문에 필요한 기초적인 맞춤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현대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칭되는 바로 우리말에 있어 고대, 중세, 근대 국어에 해당되는 과거의 고전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문학론에서 끌고 와서 우리 국문학, 즉 고대부터 시작해서 고려가요, 시조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의 흐름과 그 갈래별 특징,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중요한 작품들을 정리해보고 읽어보고 풀어보는 적용 파트, 바로 국문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자어, 그리고 이 한자어를 활용해서 한자성어를 암기하게 되는 한문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장이 서로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학론에서 배우는 기초 개념들은 반드시 국문학사에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고로 한 장을 놓치면 이 7장, 6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바른 국어 생활과 현대문법, 그리고 고전문법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돼서 같은 문법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3, 4, 5장이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거죠. 물론 국어 생활은 작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장 출제되는 것은 일단 국문학사가 가장 순위권이 높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된 문학론도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세 영역이나 합쳐져 있는 이 문법 파트도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해를 하는 것이 딱 봐도 작법? 순전히 개념적인 파트인데 별로 안 나오겠네, 소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나머지 5영역은 연결돼서 잘 나오는 것이고 2장과 7장은 단독으로 주로 출제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 출제 파트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고득점은커녕 중간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1부터 7장까지를 다 해야 하긴 하지만 먼저 머리에 넣어둘 건 이 영역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별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7장이 좀 더 출제 범위 높고 마지막으로 문장 작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별, 단원별 특징과 관계성을 정리하시면 공부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국어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 의무소방원 국어는 수능과는 다르게 어떤 원리나 어떤 문제 적용보다는 개념을 암기하고 많이 암기하는 게 사실 중요한 암기 시험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잘 암기할 수 있을까? 어떤 개념에는 순전히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안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그것들을 서로 연관되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해사주 중에 낭만주의라는 사주는 이 낭만이라는 키워드와 이 낭만을 즐기는 어떤 사람의 개성, 이 개성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유로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동경하는 자세,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가 한 묶음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둘째, 이것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국어에는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로따로 정리하면 사실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개념들 간의 관계성, 서로 유사하고 대립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묶어서 구분지어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한편이지만 이 자연주의와 낭만주의 서로 대립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6가지, 7가지의 사조를 우리는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문학 중에서 수사법, 표현법이라고 부르죠. 직유, 역설, 대구 같은. 그리고 문법 파트. 자, 다들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주의할 게 우선 당연히 거기에 나온 수많은 개념, 용어들과 그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암기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빼놓으면 안 될 게 별표 하나 쳐둡니다.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든 문제를 통해서든 예를 많이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자음동화라는 것은 자음끼리 만나서 서로 다른 동화, 이 같아진다는 뜻이구나. 달랐던 자음이 같아진다. 이렇게 뜻부터 정확히 암기하시고 나서 그럼 끝이 아니죠. 이 자음동화에 해당되는 수많은 예들, 반물, 종로, 엄청 많은 예들을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음동화를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법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많은 예들을 눈으로 봐야만 자기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암기로는 부족합니다. 셋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바로 국문학사입니다. 근데 어려워하는 만큼 출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죠. 자, 일단 국문학사는 시대별 특징, 예를 들어 고대가요는 어떤 특징이었고 그 뒤에 나오는 향가, 그리고 고려가요, 그 뒤에는 뭐 경기체가 혹은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냐를 정리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념 파트이기도 하지만 문제 적용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병행을 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을 자기가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광야, 허생정과 같은 출제가 유력한 작품들은 제가 봐두고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렇게 읽어놔야겠다는 방법들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수능과 거의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자어, 한자서어 파트입니다. 이 한자어를 정리하실 때는 사실 한자어가 우리말과 다르게 뜻글자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말은 50% 정도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죠. 이미 한문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실 땐 겁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글자씩 쪼개서 어떤 관련된 단어를 연상해보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한자어를 뜻을 추론하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자성어 암기하실 때도 그냥 뜻부터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한자어 해석을 통해서 대략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진짜 의미를 암기하는 게 좋죠. 이해와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 낭중지추 이렇게 암기하면 힘들죠. 이 낭이란 것은 배낭 할 때 낭자입니다. 배낭이면 주머니죠. 주머니, 이건 알죠? 주머니 가운데 있는 추. 자, 추라는 건 송곳입니다. 그럼 해석이 일단 이렇게 되죠. 그럼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어쨌든 곧
튀어나오게 되죠. 아, 그러니까 배낭 같은 곳에 어떤 숨겨져 있는 것도 송곳처럼 튀어나오면, 즉 남들보다 뛰어나면 결국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의미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다 따라가는 것이 사실 한 번 보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자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국어 공부의 3가지 필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아니, 암기하기도 바쁜데 무슨 이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용어를 배웠는데 그것을 그냥 비슷한 뜻으로 대략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자, 이 용어가 무슨 뜻이지? 왜 그런 말이 나오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이해는 다른 말로 자신이 납득해야 하는 겁니다. 납득하지 못하면 결국 기계적인 암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 이해 없이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파트, 특히 문학이나 문법 같은 파트는 반드시 이해가 선행돼야 하죠.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결국 암기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 모든 국어는 2가지죠. 바로 이해와 암기입니다. 근데 이 암기는 보통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다 암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암기에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잦은 반복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보시고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시고 자주 보면서 반복을 통해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용어와 뜻이 정확히 다 떠오를 때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결국 해줘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봐서 암기를 잘하는 거죠. 셋째, 개념 파트라면 이 2가지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학, 문법 같은 적용 파트는 실제로 문제 적용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있었네. 그리고 이런 유형을 내가 풀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점을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보완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의무소방어 국어는 금방 끝나기 마련입니다. 이 3가지 철칙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저랑 같이 14강, 14강의 강의를 공부하고 사실은 그 강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습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저랑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합쳐서 반드시 오늘 말한 이 원칙과 공부법들을, 이 정보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제가 확신컨대 어떤 강의보다, 어떤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점, 합격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OT를 바탕으로 우리 힘차게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1강으로 넘어갑니다.